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송도해도 제철 청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양윤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위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동의 극심한 주차 문제 해결,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의 주차 공간은 부족하며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송도에 무엇을 되살렸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송도 지역의 활성화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의 교통, 주차,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의 노후화와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송도는 2019년부터 총 사업비 9,542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31%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그중 250억이라는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한 첨단 해양 R&D 센터는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송도 주민에게는 그 예산으로 제대로 된 주차장 하나를 더 짓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얼마 전 경북일보에서 송도 해족장 자전거 도로의 적정성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인도정비, 해변 환경개선 포함해 총 사업비 30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포항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동선을 분리하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도 옆에 설치하였지만 오히려 이동하는 자전거와 차량이 가까워져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생겼습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사 중인 가칭 동빈대교 개통과 송도 해족장 개장을 고려하였다면 그 예산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거나 차선을 늘리는 게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부시장님께서는 준공한 지 1년이 지나고도 개관식조차 못한 첨단 해양 R&D 센터의 활성화 기여 방안과 둘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송도 해족장 자전거 도로의 유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인 가칭 동빈대교는 총 사업비 784억 원이 투입되어 송도동과 항구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395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었습니다. 이하 편의상 동빈대교로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빈대교가 개통되면 송도 해족장과 연일 해족장의 이동시간은 10분에서 3, 4분으로 단축되고 도심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예정된 송도 해족장 재개장과 함께 송도 방문객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송도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본 의원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포항시는 지금 송도의 교통, 주차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도의 도로는 차선 폭이 좁아 위험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여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빈대교 개통으로 하루 1만 5천 대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포항시는 송도의 교통, 주차 인프라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회는 320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 교통주차 인프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일대의 교통성 평가 및 검토를 통해 교통주차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도 파출소 인근 주민들은 송도 해수욕장 쪽으로 자유회전을 불가하여 불과 200m 남짓한 거리를 우회해서 가야만 합니다. 담당 부서에 몇 번이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어렵다고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림숲 공용주차장 진입로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토지주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쳐서 차량 진입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용객들도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공용주차장을 만들 때 면밀하게 추진하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악한 송도의 주차장 현황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사유지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송림숲 공용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총 4개의 주차장에 657면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송도동은 전역에 설치된 총 8개의 주차장에서 확보한 주차면수가 고작 859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대 해수욕장의 공용주차장 주차면수와 송도동 전체 주차면수는 불과 202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송도동은 오랫동안 주차난을 겪고 있고 이제 동빈대교 개통과 송도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성공적인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몇 번이나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송도 주민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무관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는 동빈 큰다리, 송도교, 송림교 등 교량을 통해 통행하기 때문에 차량 혼잡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하기 때문에 차선을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차선 규모만 고려해서 교통 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현장이 어떤지 살펴보았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송도 해수욕장에 가면 대형 화물차들이 무섭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아슬아슬하게 자전거가 다니고 있고 그 와중에 횡단보도가 부족해서 시민들은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송도의 실상입니다. 포항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빈대교 개통에 따른 송도 일대 교통성 평가 또는 사전 검토 실시 여부와 둘째, 송도 파출소에서 송도 해수욕장의 차량 통행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빈대교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에 대하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주차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송도를 비롯한 산단 인근 주민들은 매일같이 포스코와 철강 산단에서 넘어오는 대기 오염 물질과 악취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철 보국을 통한 포항시의 성장은 산단 인근 주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었습니다. 철강 산단 지역의 쇠퇴한 주요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큽니다.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 또한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현장 대응을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청림에 설치한 푸른 도시 사업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면 무관심한 것이고 이런 실상을 몰랐다면 포항시의 무능함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철강 산단에 있는 주요 대기 오염 배출 사업장은 대부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감독 권한이 있는 1, 2종 사업장입니다. 현장에서 아무 대응도 못하는 푸른 도시사업단보다 포항시는 대구지방환경출장소가 더욱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315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출장소 재설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철강 산단의 대기 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해 포항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출장소 재설치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간곡한 마음으로 시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포항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계기로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포항시가 되기를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부시장입니다. 양윤재 의원님께서 첨단 R&D 센터의 송도 활성화 기여 방안, 송도 해수욕장 자전거 도로의 유지 여부, 가칭 동빙대교 개통에 따른 송도 일대 교통성 평가 또는 사정 검토 실시 여부, 송도 파출소에서 송도 해수욕장으로 차량 통행 방안, 가칭 동빙대교 개통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에 대비한 송도 일대 교통 및 주차 대책, 산단 인근의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한 포항시의 대책,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 재설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송도 지역의 교통난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송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서 우리 송도 지역의 발전에 늘 관심이 많으신 우리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매진하시는 우리 양윤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첨단 해양 R&D 센터의 송도 활성화 기여 방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난 10년간 철강 일변도에서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등으로의 산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해양 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해양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포항 발전의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해양 R&D 센터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 신산업 분야의 기술과 인프라를 집적하여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연계되는 산업화 기반 시설로서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52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 영면적 9,466제곱미터 규모의 교육 연구 복합 시설로 지난해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입주기업 선정과 공용 장비, 내부 인테리어 등을 현재 마무리하였으며 오는 7월 9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체 입주시설 50실 중 연구기관과 입주기업 20실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공용실험실과 회의실, 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입주율은 37실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종 입주가 완료되는 올 연말에는 100여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됨으로써 송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동해 해양 R&D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 ICT 교육 시설을 유치하고 대구, 경북, 강원 등 동해안 권역을 아우르는 해양 ICT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교육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연간 3,000여 명 이상의 분야별 교육생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해양 R&D 센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기술개발과 산업화, 인재 양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해양 레저산업 허브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신성장 거점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해양 신산업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망 벤처기업과 R&D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창업 지원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첨단 해양 R&D 센터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포항의 신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인 동시에 우리 송도 지역의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해수욕장 자전거 도로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사업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 동빙대교 개통 등으로 증가하는 송도 해수욕장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욕장 내 1.6km 구간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협력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송도동 개발자문위원회, 상가번영회, 주민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기존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혼용되어 협소하였던 인도 구간을 기존 8m에서 12m로 확장하고 자전거 도로를 재배치하였으며 녹지대 및 친수 공간도 추가로 조성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해당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형산강변과 포항 운하를 따라 송도 해수욕장까지 연계되는 노선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탄소 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철강산업 중심 도시인 우리 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송도 해수욕장의 재개장, 첨단 해양 R&D 센터 활성화 등으로 송도 지역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 이후 자전거 이용률 변화 및 교통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이용 수요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동빈대교 개통에 따른 송도 일대 교통성 평가 및 사전 검토 실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동과 항구동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경상북도 감리단 시공사와 수시로 협의를 통해 올 11월에는 개통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동빈대교가 조속히 개통될 경우 항구동과 송도동 간 단절 구간 해소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포항시 최초의 사장교 형식과 보행자 도로를 활용한 전망대 등 관광 콘텐츠가 결합함에 따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도동, 항구동, 두호동 등 도심 연안 지역의 개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3호로의 경우 현재 1교통량 3만 5천 대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경험하고 있으나 동빈대교 교통 시 약 1만 5천 대가 동빈대교로 분산되어 도로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빈대교 설계 시 교량과 접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 분석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반면 송도 전체에 대한 교통성 평가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송도동 주민의 교통 편입 정진을 위해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을 설치하여 교통량을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송도 파출소에서 송도 해수욕장으로 차량 통행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신 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송도 파출소에서 송도 해수욕장 방향으로 자아회전이 불가능하여 우리 송도 주민들께서 일정 구간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련 도로계획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송도 파출소에서 대로 2-15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검토 결과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파악되며 도로 개선 구간은 현재 환경부가 관리 중인 제방을 활용하는 구간으로 사실 이게 30억 원 예산 때문에 이 본 사업이 늦어진다기보다는 양쪽에 단차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약 3m 정도의 단차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제방 절취 후 도로 선고 등의 구조적 보완 없이는 차량 통행의 안전선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본 사업은 이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제방 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관리 주체인 낙동강 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향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칭 동빈대교 개통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에 대비하여 추진 중인 송도 일대 교통 및 주차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동빈대교 개통과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을 앞두고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주신 의원님께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칭 동빈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효자 상원간 도로건설공사 실시 설계 보고서 교통수요 예측 자료에 따르면 동빈대교가 개통될 경우 1만 5천 대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신호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양호한 교통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송도 전체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희망대로 구간에 실시한 교통수집장치 4개소와 교통정보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 시스템도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여 교통흐름 관리와 보행자 안전 대책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책에 대해서는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 있는 송도동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인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개장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약 3만 명 내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차장은 300명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용 주차장 확충은 물론 공유 수면과 공한지 등을 활용한 임시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림숲 공영 주차장의 진입로 불편 문제에 대해서도 주차장 대체 진입로 확보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송도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 정진을 위해 교통 주차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안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인근의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를 위한 포항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1968년 포항종합제철소가 자리하면서 인구 50만의 도시로 급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도 동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들께서 대기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철강공단의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철강공단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환경민원 상황실과 민간 환경감시원을 운영하여 24시간 환경감시 체제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포석과 협의하여 2022년부터 석탄, 철강성 등 원료 야적장 밀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사일로 18기가 설치되어 원료의 49% 정도를 밀폐하였고 28년까지는 철강석을 제외한 원료의 100% 밀폐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시에서는 2020년도에 철강공단 지역 내 8개소, 인근 주거지역 10개소에 악취 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포항철강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가 금년도 12월에 준공되면 추가적으로 35개 지점의 악취 측정 데이터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악취 발생 원인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여 악취 저감의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 재설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석구 현대대철 등 대규모 사업장 34개소는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48개소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환경민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 재설치 건의를 환경부에 2019년부터 2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특히 올 3월에는 우리 시를 방문한 환경부 장관께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민원 신속 대응, 대기오염 단속 공백 해소, 주민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출장소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구조적 변화와 인력 예산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환경민원 발생 시 포항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포항환경출장소 재설치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저희들도 적극 동의하며 관련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향후 의원님 및 지역 국회의원님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반드시 포항 출장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윤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